화려한 논사인이 비에 젖은 도시를 비추던 밤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이 시작되었다. 배신은 칼날보다 차갑고 욕망은 붉은 피처럼 뜨겁게 타오른다. 이 이야기는 정의와 악의 경계가 무너진 회색 지대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두 남녀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이다. 총성이 음악처럼 울려 퍼지는 연회장. 그곳에서 그들의 마지막 춤이 시작된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고막을 찢을 듯한 폭발음이 샹들리에를 뒤흔들었고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비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최고급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비명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윤서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숙여요. 그가 거칠게 소리치며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두 사람이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긴 찰나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총알 3발이 박혔다. 대리석 바닥이 튀어오르며 파편이 진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선혈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진우의 셔츠 깃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며 차가운 얼음 마녀라 불리던 그녀였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사륙 앞에서는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머리를 감싸 자신의 가슴팍으로 당겼다. 그의 심장 박동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규칙적이었다. 그 소리가 기이하게도 서연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는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아가씨. 고개 들지 마요. 머리에 구멍 나기 싫으면. 진우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말투는 평소에 건들거리는 깡패의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날카롭고 단단한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그는 테이블볼을 살짝 들춰 상황을 살폈다. 식당 입구 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목표는 명확했다. 장 회장의 측근들과 경호원들. 이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었다. 내부에서 기획된 완벽한 쿠데타였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최태성의 직속 부하들이었다. 제길, 초의 이사놈이 드디어 미쳤군. 진우가 욕설을 내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무기가 필요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은색 스테이크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총을 든 상대들에게 고작 식사 도구라니 웃음이 나올 상황이었지만 진우의 입에는 묘한 미소가 걸렸다. 꽉 잡아요. 놀이기구 탔다고 생각하고. 진우가 서연에게 윙크를 날렸다. 서연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진우는 테이블을 발로 힘껏 차서 넘어뜨렸다. 육중한 참나무 테이블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와 동시에 진우는 서연의 손목을 잡고 주방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저놈 잡아, 강진우다. 누군가 소리쳤다. 총구가 그들을 향해 돌아갔다. 타타탕. 격렬한 총성이 뒤를 쫓았다. 진우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기물들을 이용해 사격을 방해했다. 그의 움직임은 짐승처럼 민첩했고 계산된 듯 정확했다. 그때 주방 입구에서 사내 하나가 튀어나와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우의 머리를 노렸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진우는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미끄러지던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스테이크 나이프가 춤을 췄다. 찌르는 대신 나이프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사내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몸을 웅크리자 진우는 그대로 사내의 팔을 비틀어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게 만들고는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넘어진 사내가 일어나려 하자 진우는 망설임 없이
구둣발로 사내의 턱을 걷어찼다. 사내는 기절해서 축 늘어졌다. 진우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뒤따라오던 서연을 돌아보았다. 봤죠? 방금 나 엄청 멋있었던 거. 이 상황에 농담이 나와요. 서연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 자락에는 붉은 와인이 피처럼 얼룩져 있었다. 진우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묻은 유리 조각을 털어주었다. 긴장 풀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얼굴 굳어 있으면 예쁜 얼굴 망가집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더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다. 주방으로 들어서려자 뜨거운 열기와 음식 냄새가 확 끼쳐왔다. 요리사들과 직원들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사이로 몸을 숨기며 진우는 후문 쪽을 살폈다. 하지만 후문 역시 봉쇄된 상태였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도간에 든 쥐꼬리네. 진우가 혀를 찼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려다가 서연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고는 슬그머니 다시 집어넣었다.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가 기특했다. 보통 여자라면 기절하거나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상황이었다. 역시 장 회장이 아끼는 딸다웠다. 방법이야. 만들면 되죠. 근데 아가씨, 나 믿어요. 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조직에 갓 들어온 굴러온 돌, 언제나 실실거리는 가벼운 남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방패, 믿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꽉 잡아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진우는 주방에 있는 식용유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바닥에 기름이 흥건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는 가스밸브를 열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미쳤어요. 우리까지 죽일 셈이에요. 서연이 경악하며 물었다. 타이밍이 생명이죠. 셋, 세면 뛰는 겁니다. 하나, 둘. 진우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후문 쪽에서 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라이터를 기름 위로 던졌다. 쎄, 화르륵 불길이 벽처럼 솟아올랐다. 진우는 서연을 안고 반대편 환풍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폭발적인 화염이 후문으로 들어오려던 놈들을 덮쳤다. 비명소리가 불길 속에서 터져나왔다. 그 혼란을 틈타 진우는 식자재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었다. 따요. 사람 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진우는 서연을 억지로 좁은 공간에 밀어넣고 자신도 구겨지듯 들어갔다. 두 사람의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었다. 진우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서연의 등에 닿았고 서로의 거친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좁고 어두운 공간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진우에게서 나는 묘한 스킨 냄새가 서연의 감각을 자극했다. 진우는 케이블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동으로 엘리베이터를 위층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하게 솟아올랐다. 위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쏟아졌다. 무거워요. 다이어트 좀 하지 그랬어요. 진우가 이를 악물고 끙끙대며 말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45kg밖에 안 나가거든요. 서연이 발끈하며 진우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아파요. 이 와중에 꼬집네. 진짜 독하다 독해. 진우는 투덜거리면서도 절대 케이블을 놓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서연의 뺨에 닿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맹수의 눈빛. 하지만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맹수였다. 엘리베이터가 2층과 3층 사이에서 멈췄다. 진우는 발로 문을 걷어찼다. 문이 찌그러지며 틈이 생겼다. 그는 먼저 빠져나와 서연을 끌어올렸다. 3층은 연 회장 VIP
룸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다. 이곳은 아직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복도 끝에는 장 회장이 있는 메인 룸이 있었다. 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서연이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진우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기다려요. 뭔가 이상합니다. 진우의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1층이 그 난리가 났는데 경호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함정이거나. 진우는 복도 벽에 붙어있는 소화기를 집어들어 복도 쪽으로 굴렸다. 대구르르 굴러가는 소화기가 중간 지점을 지나는 순간 소음기가 장착된 총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픽픽픽. 소화기에 구멍이 숭숭 뚫리며 하얀 분말이 터져 나왔다. 저격수야. 진우가 서연을 끌고 기둥 뒤로 숨었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굳어졌다. 단순한 조폭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저 정도 실력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건 군대나 특수부대 출신의 전문가들이 개입되었다는 증거였다. 최태성이 정말 작정을 하고 덤벼든 것이다. 어떻게 하죠? 서연이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진우는 자신의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욱신거리는 어깨에 상처가 느껴졌지만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억누르고 있었다. 아가씨 나 믿는다고 했죠? 네. 그럼 내 등 뒤에 딱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거울처럼 사용하여 복도의 상황을 살폈다. 천장에 매달린 장식물 기둥의 위치, 그리고 저격수의 사각지대. 머릿속으로 지도가 그려졌다. 이제부터 우리는 춤을 추는 겁니다. 아주 격렬한 탱고를. 진우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그 살기는 적들을 향한 것이었다. 서연을 향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겠다는 무언의 맹세가 담겨 있었다. 준비됐어요. 서연은 대답 대신 진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진우는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하얀 소화기 분말이 자욱한 복도 보이지 않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으로 두 사람은 뛰어들었다. 마치 죽음과 춤을 추는 연인들처럼 하얀 소화기 분말이 시야를 가리는 순간 강진우의 기억은 6개월 전 자욱했던 담배 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도 오늘처럼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었다. 자나와 6개월 전 인천 항만 창고. 탁한 공기 속에 욕설과 타격음이 난무했다. 곰팡이 핀 콘크리트 바닥 위로 사내들이 집단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셔츠가 땀과 피로 얼룩진 강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손등으로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이미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신음하며 뒹굴고 있었다. 너 뭐하는 새끼야? 상대 조직의 행동대장이 쇠파이프를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혼자서 조직원 절반을 박살낸 괴물. 정보에는 없던 변수였다. 진우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갑을 꺼냈다. 나 지나가던 배달원. 짜장면 그릇 찾으러 왔는데 니들이 안 주길래. 미친놈이. 대장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진우의 주먹이 더 빨랐다. 간결하고 묵직한 스트레이트가 대장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장이 허수아비처럼 바닥에 처박혔다. 상황 종료.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집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후.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그때 창고 2층 난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 느리고 무거운 박수 소리였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신사, 바로 이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골드문 그룹의 수장장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자 최태성 이사가 서 있었다. 쓸만하군. 짐승 같은 눈빛이야. 장 회장이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이 뭔가 젊으니. 강진우입니다.
진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다. 예의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장 회장은 그 무례함조차 마음에 든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다. 강진우라,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똥개처럼 짖기만 하는 놈들은 많지만 자네처럼 제대로 무는 놈은 드물거든. 회장님 검증되지 않은 놈입니다. 옆에 있던 최태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의 눈은 진우를 해부하듯 훑어보고 있었다. 경멸과 경계가 뒤섞인 눈빛.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놈은 위험하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라는 것을. 진우는 최태성과 눈을 마주쳤다. 뱀처럼 차가운 눈. 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경찰대학 수석 졸업 3년간의 정보가 근무. 이 모든 경력을 지우고 깡패 흉내를 낸 보람이 있었다. 목표는 골드문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거대 마약 카르텔의 붕괴. 장 회장의 눈에 띄는 것이 1단계였고 오늘부로 그 단계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골드문 본사 입성 일주일째. 진우의 회사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지루하고 동시에 흥미로웠다. 그가 맡은 직책은 대외협력팀 과장. 그럴싸한 명함이었지만 실상은 조직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뒤처리를 담당하는 해결사 노릇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역할을 충실히 아니 과하게 수행했다. 그는 일부러 더 껄렁거리고 더 무식하게 행동했다. 그래야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윤서연. 재무이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향긋한 커피향, 그리고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여자. 그녀는 진우가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소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야, 돈 줘. 진우가 대뜸 책상 앞에 앉으며 영수증 뭉치를 던졌다. 꼬깃꼬깃한 영수증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제야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태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로 안경을 추어 올리며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다. 강진우 과장님, 이게 뭡니까? 뭐긴 뭐야. 활동비 청구지. 애들 밥도 먹이고 사우나도 보내고 합의금도 주고. 영수증 처리해준다며.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영수증 내용을 읊었다. 청담동 룸살롱 300만 원 달원. 아마 시술소 50만 원. 편의점 컵라면 2,000원 저원. 컵라면은 뭡니까? 해장. 진우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영수증 뭉치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결제 불가입니다. 회사는 과장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규정에 맞는 증빙 서류 다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기본 예의도 없습니까? 아따 깐깐하시네. 우리 서연 이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나. 현장에서 피 튀기며 일하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어. 진우가 책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피부가 백자처럼 고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특히 굳게 담은 입술이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서연은 진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받아쳤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피 냄새 납니다. 어라 냄새나요. 나 오늘 샤워했는데. 진우가 자신의 옷 냄새를 킁킁 맡는 신용을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나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진우는 킬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나갑니다. 근데 이사님, 그거 알아요. 화낼 때 더 예쁜 거. 진우는 윙크를 날리고는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저 남자는 대체 뭐지? 아버지 장 회장과 새로 데려왔다는 사냥개. 소문은 익히 들었다. 무식하고 잔인하다고. 하지만 직접 마주한 강진호는 단순히 무식한 건달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장난기로 위장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옥상 정원, 진우는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범죄가 숨겨져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폴더폰을 꺼냈다. 도청이 불가능한 특수 제작된 전화기였다. 진입 성공, 타깃 신뢰 확보 중, 최태성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 주시하겠음,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전송 기록을 삭제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며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서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었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합니까?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은요, 야근. 서연이 다가와 캔커피 하나를 진우에게 건넸다. 받아요. 아까 컵라면 값입니다. 영수증 처리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오, 감동인데. 독한 줄만 알았더니 전기 있네. 진우가 능글맞게 웃으며 캔 뚜껑을 땄다. 독한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과장님처럼 막무가내인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원칙이라. 좋죠, 원칙. 근데 이 바닥에서 원칙 지키다가는 제명에 못 살 텐데. 진우가 씁쓸하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적어도 장부에서만큼은 피냄새가 나지 않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양녀로 들어와 범죄 조직의 돈을 세탁하고 관리해야 하는 운명.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데. 없는 때. 진우는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다. 자신은 임무가 끝나면 떠날 사람이지만 그녀는 이곳이 전부였다. 걱정 마요. 내가 지켜줄게. 진우가 툭 던지듯 말했다. 네, 아니 같은 회사 식구니까. 누가 괴롭히면 말하라고요. 확 묻어버릴 테니까. 서연은 피식 웃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짜 미소였다. 말이라도 고맙네요. 하지만 제 몸은 제가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 묻는다는 말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끔찍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시의 소음이 백색 소음처럼 그들을 감쌌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최태성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항상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두 분이 여기서 꽤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최태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최 이사님, 장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서연 양. 그리고 강 과장. 자네는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지. 최태성이 진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남은 커피를 원샷하고 캔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깡하는 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다. 가시죠 이사님. 데이트 방해한 대가는 나중에 청구하겠습니다. 진우는 서연을 먼저 보내고 최태성 앞에 섰다. 서연이 사라지자 최태성의 표정에서 가식적인 예의가 사라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진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적당히 해라, 굴러온 돌. 서연이한테 꼬리치지 마.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어. 진우는 지지 않고 최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충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죠. 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신보가 있어서. 그리고 이사님 냄새 나네요. 질투 냄새요. 아주 진동을 하네. 최태성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진우는 재빠르게 뒤로 물러나며 손을 흔들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회장님이 기다리셔서. 진우는 휘파람을 불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최태성은 멀어지는 진우의 등 뒤에 대고 이를 갈았다. 저놈은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다. 내 자리를 그리고 내가 찍어놓은 여자까지 넘보고 있다. 살려두어선 안 될 놈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진우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최태성의 살기는 진짜였다.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했다. 서둘러야겠어. 진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조직의 권력 다툼,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버린 서연.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현재, 총성이 귓가를 때리는 현실로 돌아왔다. 진우는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다. 6개월간의 줄타기는 끝났다. 이제는 추락하거나 날아오르거나 둘 중 하나였다. 복도 끝에서 레이저 포인트의 붉은 점이 춤을 추고 있었다. 저격수가 조준을 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진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속삭였다. 기억나죠? 내가 지켜준다고 했던 말.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전 옥상에서의 농담 같았던 그 약속이 지금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 있었다. 약속 지킬 기회 주어서 고맙네요. 자, 뜁니다. 진우는 품 안에서 연막탄 하나를 꺼내 복도로 던졌다. 치익 소리와 함께 회색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바다는 언제나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다. 하지만 그 심연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해일이 준비되고 있었다. 사건 발생 3일 전 골드문 그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태성의 집무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책상 위의 스탠드 불빛만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안에는 강진우가 경찰청 정보과장과 접선하는 듯한 조작된 사진들과 그의 가짜 경찰 인사기록 카드가 들어있었다. 완벽해. 최태성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쥐새끼를 잡는 덫은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건 치즈 냄새를 풍겨 놈을 유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회장님께 보고 들으려. 내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안건은 조직 내 배신자 처단이다. 같은 시각 재무이사실 윤서연은 뻐근한 목을 두드리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숫자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지 벌써 4시간째였다. 장부의 흐름이 이상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액의 자금. 명목은 해외 물류 투자였지만 추적해보니 실체 없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최종 수혜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최태성. 제 허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그가 조직의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만약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신다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전산상의 기록만으로는 최태성을 잡을 수 없었다. 실물 증거가 필요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부상에 기록된 물류창고, 인천 제3부두 4번 창고. 오늘 밤 그곳의 의문의 화물이 입고된다는 기록이 있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불쑥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 야밤에 어디 가십니까, 이사님?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뒤를 돌아보니 강진우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입에 막대사탕을 물고 있었다. 놀랐잖아요. 기척이라도 좀 내고 다녀요. 기척 내면 재미없잖아요. 그나저나 퇴근 안 하십니까? 얼굴이 반쪽이네. 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살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진우를 믿어도 될까? 그는 아버지 사람이지만 동시에 조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경호원들은 대부분 최태성의 입김이 닿아 있었다. 드라이브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인천까지. 인천이요. 월미도 가서 바이킹이라도 타시게.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중요한 업무예요. 비밀로 해줘요. 진우는 사탕을
우두둑 깨물어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 데이트라. 이거 흥미진진한데. 타시죠. 모시겠습니다. 인천 제3부두 4번 창고 앞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녹슨 컨테이너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고 가로등은 깜박거리며 불안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진우는 차시동을 끄고 주위를 살폈다. 낌새가 좋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이사님, 여기 왠지 느낌이 싸한데요. 그냥 돌아가는 게 확인만 하고 나올 거예요. 10분이면 돼요. 서연은 단호하게 차문을 열고 나갔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운전석 밑에 숨겨둔 삼단봉을 챙겨 그녀의 뒤를 따랐다. 고집은 황소고집이라니까. 내 뒤에서 떨어지지 마요. 창고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끼익하는 불길한 소음과 함께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 덕분에 희미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었다. 서연은 손전등을 켜고 적재된 박스들을 비췄다. 수산물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박스 하나를 뜯어보자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든 비닐팩들이 가득했다. 마약. 최태성이 손대고 있는 게 단순 횡령이 아니라 마약 밀매였다니. 이걸 찍어야 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이었다. 철컹. 육중한 창고문이 저절로 닫혔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누구냐? 진우가 서연을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다. 창고 2층 난간에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빛 속에 10여 명의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역시 냄새를 맡고 왔군. 최 이사님, 예상이 맞았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손짓했다. 죽여. 사고로 위장해. 사내들이 난간을 뛰어넘어 1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진우는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고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뛰었다. 뛰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방에서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놈들을 따돌렸다. 쫓아오던 놈이 박스 위에서 뛰어내리며 진우를 덮쳤다. 진우는 몸을 숙여 피함과 동시에 팔꿈치로 놈의 명치를 찍었다. 컥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지자 또 다른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진우는 삼단봉을 펼쳐 방망이를 막아냈다. 깡하는 금소금이 울렸다. 손목이 저릿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반동을 이용해 삼단봉으로 놈의 무릎을 가격했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오빠 멋있지? 진우가 땀을 닦으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집중해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뒤에서 2명이 동시에 달려들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옆으로 밀치고 놈들의 공격을 받아냈다. 하지만 수적 열세였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그때 서연의 눈에 낡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들어왔다. 저기로 가요. 2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던졌다. 진우가 닫힌 버튼을 연타했다. 놈들이 손을 뻗어 문을 잡으려 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혔다. 덜컹거리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하, 살았다. 최허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춰섰다. 놈들이 전력을 차단한 것이었다. 갇혔네요. 진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벽에 기대앉았다. 비상등마저 꺼져버려 완전한 어둠이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공포와 긴장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무서워요.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과장님이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진우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더듬어 찾았다. 차갑고 작은 손. 그는 자신의 큰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손이 차네요. 내 손은 따뜻한데 이 상황에서 작업 거는 겁니까? 작업이란요. 천유지입니다. 생존 전략이라고요. 진우가 킬킬거리자 서연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좁은 공간 극한의 상황. 2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진우는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당겼다. 서연은 거부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심장 소리가 크네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저 쫄보거든요. 거짓말. 아까 보니까 싸움 엄청 잘하던데 먹고 살려고 배운 겁니다. 남들한테 맞기 싫어서.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하게 들렸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다. 쿵쿵쿵.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소리.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과장님, 만약 여기서 나가면요. 소원 하나 들어줄게요. 진우의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진짜죠? 딴말하기 없기입니다. 나 비싼 남자예요. 알았으니까 제발 무사히만 나가게 해줘요. 그때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놈들이 위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다. 시간이 다 됐나 보네. 아가씨, 소원은 나중에 청구할 테니까 일단 저 위로 올라갑시다. 내 어깨에 밟고 올라가요. 진우가 무릎을 굽혀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신발을 벗고 그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 진우가 천장 비상구를 열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먼저 나가요. 그리고 무조건 달려요. 과장님은요, 나 걱정 말고 가라니까 금방 따라갈 테니까. 진우가 소리쳤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비상구 밖으로 몸을 빼냈다. 그녀가 2층 복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진우는 3단봉을 고쳐잡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강제로 열리며 놈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자, 2차전 시작해볼까 덤벼. 이 개자식들아. 진우의 고함 소리와 함께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절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네. 다음날 아침 골드문 본사 회장실. 장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강진우가 경찰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물론 조작된 사진이었지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노인의 눈에는 진실로 보였다. 최태성이 뱀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시다시피입니다, 회장님. 강진우 그놈 철음부터 경찰이 심어놓은 프락치였습니다. 어제 서연 양이 인천 창고에 갔던 것도 그놈이 꼬드겨서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겁니다. 다행히 제 아이들이 구출해냈기에 망정이지. 감히 내 딸을 미끼로써. 장 회장이 격노하여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유리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내 눈앞에 그놈을 데려와. 당장 목을 따버리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최태성은 고개를 숙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어젯밤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다. 그녀가 깨어나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 강진우를 처리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회장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레스토랑. 그곳이 바로 강진우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시 현재 레스토랑 폭발 직후 복도를 뚫고 나온 진우와 서연은 비상계단 앞에 멈춰 섰다. 진우의 흰 셔츠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서연의 하이힐 굽은 부러진 지 오래였다. 진우가 거친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댔다.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의 격투 때 입은 상처가 벌어진 모양이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서효연이 울먹이며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진우의 상처를 압박했다. 괜찮습니다. 모기에 물린 정도예요. 거짓말쟁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진우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칫했다. 자신의 손이 너무 더러웠다. 울지 마요. 아직 소원 안 들어줬잖아요. 나 죽으면 억울해서 눈 못 감습니다. 진우가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무정이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위로 가야 합니다. 옥상으로. 진우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그를 서연이 부축했다. 내가 부축할게요. 기대요. 무거울 텐데. 닥치고 기대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어둠이 깔린 계단을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죽음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절대 풀리지 않았다. 최태성, 딱 기다려라. 내 소원은 내 놈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다. 진우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다. 시간은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비극이 잉태되던 바로 그 순간으로. 딸. 사건 발생 3시간 전 레스토랑 입구. 강진우는 정장 재킷을 고쳐 입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이 고비였다. 장 회장이 주최하는 화해의 만찬. 명목상으로는 조직 내 불화를 잠재우기 위한 자리였지만 진우의 본능은 이것이 처형대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 숨겨둔 권총을 확인했다. 하지만 입구에 서 있던 경호 실장이 그를 가로막았다. 과장님, 회장님 지시입니다. 무기는 보관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경호 실장은 진우와 구면인 사이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은 낯설고 딱딱했다. 진우는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피식 웃으며 총을 꺼내 건넸다. 아이고, 우리 사이에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밥 먹다가 체하겠어. 규정입니다. 들어가시죠. 빈손이 된 진우는 연 회장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조직의 간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는 장 회장이, 그 오른쪽에는 최태성이 앉아 있었다. 최태성은 진우를 보자마자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에어서 와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진우는 뻔뻔하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윤서연의 옆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앉자마자 테이블보 아래로 진우의 허벅지를 꽉 움켜쥐었다. 나가요. 서연이 들릴 듯 말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당장 나가요. 함정이에요. 최 이사가 아버지한테 당신이 경찰이라는 증거를 넘겼어요. 오늘 밤 당신 여기서 못 나가요. 진우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잡은 서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다. 알고 왔습니다. 내 바보예요.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당신이 여기 있잖아. 내가 안 오면 당신은 누가 지킵니까? 최태성 그놈이 아가씨를 가만둘 것 같아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진우는 태연하게 물잔을 채웠다. 걱정 마요. 나 목숨 줄 질긴 놈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는 죽겠지만 그게 나는 아닐 겁니다. 그때 장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의 눈은 탁했지만 그 안에 서린 살기는 여전히 매서웠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오늘 우리는 가족 안에 숨어든 쥐새끼를 잡기 위해 모였다. 내 밥을 먹고 내 옷을 입으면서 뒤로는 나를 팔아넘기려 한 배신자. 장 회장의 시선이 정확히 진우에게 꽂혔다.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진우를 향했다. 살벌한 침묵이 흘렀다. 최태성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더러운 피는 빨리 닦아내야죠. 최태성이 손가락을 튕겼다. 그것이 신호였다. 연 회장 곳곳에 숨어있던 최태성의 부하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총구는 진우가 아닌 장 회장의 친위대와 장 회장 본인을 향하고 있었다. 단 한 발의 총성. 장 회장의 가슴에 붉은 꽃이 피어올랐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태성을 바라보며 쓰러졌다. 회장님 아버지, 진우와 서연이 동시에 소리쳤다. 시대가 변했으면 주인도 바뀌어야지. 안 그래요, 회장님? 최태성은 쓰러진 장 회장을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부터 골드문의 주인은 나 최태성이다. 강진우 내 놈은 덤이야. 죽여. 그 순간 미리 설치해둔 폭탄이 터지며 아수라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다시 현재 비상계단 5층. 과거의 잔상은 고통과 함께 사라졌다. 진우는 계단 난간을 잡고 힘겹게 발을 내디뎠다. 옆구리의 상처가 불타는 듯 뜨거웠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시야가 자꾸만 흐려졌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진우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서연은 진우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자신의 어깨로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이제 회색 먼지와 붉은 피로 뒤범벅이 되어 걸레 조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다. 정신 차려요, 강진우. 여기서 쓰러지면 나 혼자 도망갈 거예요. 거짓말. 아까는 같이 죽자며 진우가 헐떡이며 대꾸했다. 마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갚아요. 내 소원 들어준다면서요. 독한 여자, 매력 있어. 그때 위쪽 계단에서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포위되었다. 5층 복도 문을 여는 수밖에 없었다. 이쪽입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5층 철문을 어깨로 밀어 열었다. 5층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반겼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어둠은 사냥터에서 가장 훌륭한 위장이니까. 진우는 서연을 벽돌더미 뒤에 숨겼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숨소리도 내지 말고. 또 혼자 가려고요. 안 돼요. 같이 있으면 둘 다 죽습니다. 놈들은 나를 노려요. 내가 시선을 끄는 동안 반대편 비상구로 뛰어요. 싫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서연이 진우의 옷깃을 잡고 늘어졌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다. 아가씨. 아니 서연아.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 경찰이야. 깡패, 흉내내는 짭새라고. 널 속였어. 그런데도 내가 좋아.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나를 위해 목숨 거는 남자 강진우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진우의 뺨을 적셨다. 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엄지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젠장. 이러면 내가 멋있는 척을 못하잖아. 쾅 철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복도를 훑기 시작했다. 놈들이 들어왔다. 대략 5명, 발소리의 무게로 보아 중무장한 용병들이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멀리 반대편으로 던졌다. 챙그랑. 맑은 금소금이 어둠을 갈랐다. 저쪽이다. 놈들의 불빛과 총구가 소리난 쪽으로 쏠렸다. 그 틈을 타 진우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첫 번째 놈의 손목을 쇠막대기로 내리쳐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놈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진우는 무릎으로 놈의 턱을 올려찼다. 퍽.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졌다. 여기다 쏴. 나머지 놈들이 사격을 개시했다. 타타탕. 불꽃이 튀었다. 진우는 공사 자재들 사이로 몸을 날리며 굴렀다. 어깨의 통증이 뇌를 찌르는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널린 시멘트 포대를 발로 차서 먼지 구름을 만들었다. 콜록콜록 안 보여. 놈들이 당황하는 사이 진우는 유령처럼 그들 뒤로 접근했다. 그의 손에 들린 쇠막대기는 저승사자의 나처럼 춤을 췄다. 정강이 명치 목덜미. 급소만 노린 정확한 타격. 그는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잔혹했다. 하지만 놈들도 프로였다. 마지막 남은 거구의 용병이 진우의 쇠막대기를 맨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진우는 피하려 했지만 부상 때문에 반응이 한 박자 늦었다. 퍽. 이육. 진우가 입안 가득 고인 피를 토하며 뒤로 밀려났다. 거구의 용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하얗게 변해갔다. 힘이 빠져나갔다. 이대로 끝인가? 그때였다. 이거 놔. 어둠 속에서 서연이 뛰쳐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공사장에 굴러다니던 벽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용병의 뒤통수를 내리찍었다. 에옥! 용병이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손에 힘을 풀었다. 그 찰나의 순간 진우에게 산소가 공급되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용병의 팔을 꺾고 남은 힘을 짜내어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쿵! 거구가 바닥에 매닫고 쳤다. 진우는 확인 사살을 하듯 쓰러진 용병의 관자놀이에 주먹을 꽂았다.
진우는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서연이 다가와 그를 흔들었다. 진우 씨, 정신 차려요. 죽으면 안 돼. 나 안 죽어. 쪽팔려서라도 안 죽는다고. 진우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다. 서연은 울면서 웃었다. 그녀는 진우를 일으켜 세웠다. 가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화물용 승강기가 있었다. 하지만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최태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마이크 테스트. 들리나 쥐새끼 한 쌍. 진우와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끈질기게도 살아남았군. 칭찬해주지. 하지만 게임은 이제부터야. 옥상으로 올라와라. 거기서 끝장을 보자. 안 그러면 이 건물 전체를 날려버리겠어. 너희가 사랑하는 이 조직, 이 도시와 함께 말이야. 방송이 끊겼다. 진우는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들었죠? 네. 선택지는 하나뿐이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진우는 승강기 버튼을 눌렀다. 붉은색 화살표가 위를 가리켰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이자 모든 것을 끝낼 결전의 장소로 가는 신호였다. 무서워요. 서연이 물었다. 아니,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하나도 안 무섭네. 진우가 서연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가자. 가서 저 미친놈 왕관을 벗겨주러. 승강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최후의 전장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화물용 승강기가 덜컹거리며 위로 올라갔다. 층수 표시등에 붉은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강진우의 심장 박동도 조금씩 빨라졌다. 그는 탄창을 빼내어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7발. 적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더없이 차분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냉정해지는 법이다. 세워연아.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를 바라보았다. 네. 문이 열리면 바로 왼쪽으로 뛰어. 거기 기둥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신호가 있기 전엔 나오지 마. 당신은요, 난 쓰레기 청소 좀 하고 갈게. 진우가 씩 웃으며 슬라이드를 당겼다. 철컥. 장전 소리가 좁은 승강기 안을 울렸다. 디띵. 경쾌한 도착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지옥이 펼쳐졌다. 쏘아라. 문이 열리기 무섭게 빗발치는 총성. 진우는 서연을 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승강기 벽면에 불꽃이 튀며 구멍이 숭숭 뚫렸다. 에리띠 위어. 진우의 고함과 함께 서연은 필사적으로 왼쪽 기둥 뒤로 몸을 날렸다. 진우는 반대편으로 몸을 던지며 방가쇠를 당겼다. 탕탕탕 정확한 사격이었다. 전열에 서 있던 용병 3명이 머리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상계의 놈은 혼자다.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다. 최태성의 정예 부대인 블랙맘바 팀이었다. 검은 방탄조끼와 전술 고글을 착용한 그들은 일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들은 서로 엄호 사격을 하며 진우가 숨은 카운터 쪽으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진우는 카운터 뒤에 웅크린 차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와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와 셔츠를 적셨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변수가 필요했다. 그때 반대편 기둥 뒤에 숨어있던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프링클러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벽면에 부착된 화재 경보기로 향했다. 진우는 단번에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띠똑똑한 여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신발 한 짝을 벗어 반대쪽 복도로 힘껏 던졌다. 탁타닥.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저쪽이다. 용병들의 시선이 소리난 쪽으로 쏠린 찰나 서연은 화재 경보기 쪽으로 달려가 비상망치로 유리를 깨고
버튼을 눌렀다. 따르릉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졌다. 쏴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며 시야를 흐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용병들이 당황하며 주춤거렸다. 지금이다. 진우가 카운터를 박차고 뛰어올랐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공중으로 솟구친 그는 마치 폭우 속의 악귀와도 같았다. 당당 진우의 총이 불을 뿜었다. 당황해서 고개를 들고 있던 두 놈이 그대로 고꾸라졌다. 총알이 떨어졌다. 진우는 빈 총을 집어던져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안면을 강타하고 그 반동을 이용해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손에서 번쩍이는 것이 빛났다. 주방에서 챙겨뒀던 스테이크 나이프였다. 푹! 날카로운 칼날이 방탄조끼 사이에 틈 목덜미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진우는 놈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는 몸을 회전하며 뒤에서 접근하던 적을 향해 난사했다.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붉은 피와 섞여 바닥을 적셨다. 시야는 흐릿했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무대였다. 그는 빗물처럼 쏟아지는 물줄기 사이를 누비며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이 미친 새끼가 마지막 남은 거구의 용병이 대검을 뽑아들고 진우에게 돌진했다. 총알이 떨어진 진우 역시 칼을 역수로 쥐고 자세를 낮췄다. 차행,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힘에서는 놈이 우세했다. 진우는 뒤로 밀려나며 중심을 잃을 뻔했다. 놈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 진우는 가까스로 고개를 젖혀 피했지만 칼끝이 그의 뺨을 길게 그었다. 진우씨, 서연의 비명이 들렸다. 놈이 다시 칼을 들어 올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는 바닥에 고인 물을 발로 차놈의 눈에 뿌렸다. 네. 이유지, 놈이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였다. 0.1초. 진우는 놈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어 손목을 긋고 곧바로 명치를 걷어찼다. 놈이 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자 진우는 주저없이 놈의 뒤로 돌아가 목을 졸랐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 잘 가라, 우두둑. 끔찍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몸이 축 늘어졌다. 진우는 놈을 바닥에 내려놓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물과 피, 그리고 땀으로 젖어 있었다. 비릿한 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다쳤어요. 어디 봐요. 서연이 울면서 진우의 뺨에 난 상처를 만졌다. 차가운 물에 젖은 그녀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다. 괜찮아. 얼굴에 흉터 하나쯤 있어야 남자답지. 바보, 진짜 바보. 이 정도면 영화배우 뺨치지 않나. 액션 배우로 데뷔할까봐. 진우가 농담을 건네며 젖은 머리카락을 털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복도 끝 거대한 마호가니 문이 보였다. 최태성이 있는 곳, 그리고 장 회장의 시신이 있을 곳. 준비됐어. 진우가 물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다.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가요. 끝을 보러. 두 사람은 문 앞으로 걸어갔다. 진우는 문고리를 잡기 전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무서운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있어. 최태성 그놈은 미쳤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아요. 하지만 당신 혼자 죽게 두진 않을 거예요. 진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발로 찼다. 꽝! 육중한 문이 열리며 VIP 룸의 정형이 드러났다. 방 안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처참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고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었다. 바닥에는 장 회장의 경호원들이 시체가 되어 널려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장 회장의 시신이 놓인 소파가 있었다. 그 맞은편 의자에 최태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한 손에는 와인잔을 다른 한 손에는
리모컨처럼 생긴 기폭장치를 들고 있었다. 그의 흰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여유로웠다. 오래 기다렸어, 강진우. 그리고 우리 예쁜 서연이도. 최태성이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지옥에서 돌아온 걸 축하해.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진우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꽉 쥐어진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말이 많네. 유언치고는 너무 길어. 하하하하, 여전하군. 그 건방진 태도. 최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 회장의 시신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죽은 회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소했다. 보라고? 이 늙은이는 너무 약했어. 조직을 위해서라면 피를 두려워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경찰 나부랭이한테 내가 20년을 바친 이 왕국을. 최태성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래서 죽였나?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을.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 웃기지 마. 이 늙은이는 날 이용만 했어.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으려 했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뜯은 거야. 그게 이 바닥의 생리잖아. 최태성이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 질렀다. 그는 기폭장치를 흔들어 보였다. 이 건물 기둥마다 C4가 설치되어 있어.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린 모두 잿더미가 되는 거야. 어때? 꽤 화려한 장례식이 될 것 같지 않나? 진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허세가 아니었다. 놈은 진짜로 다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모두 끝장이다. 놈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넌 훌륭한 사냥개였지. 근데 그거 아나, 넌 결코 주인이 될 그릇은 아니야. 뭐라고? 진짜 주인은 계집을 부수겠다고 협박하지 않아. 넌 그냥 겁쟁이일 뿐이야. 뺏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똥개. 진우가 비웃음을 흘리며 한 발짝 다가갔다. 최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 닥쳐.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도시의 지배자라고. 증명해봐. 그 리모컨 내려놓고 남자답게 붙어보자고. 20년 짬밥이 허세가 아니라면 말이야. 진우는 나이프를 바닥에 꽂고 빈손을 들어 보였다. 도발이었다. 최태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위험한 도박. 최태성은 잠시 진우를 노려보다가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그래. 좋아. 어차피 너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널 죽이고 서연이 보는 앞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마. 최태성은 기폭장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군용 단검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번쩍였다. 와라. 내 놈의 가죽을 벗겨서 회장님 영전에 바쳐주지.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부상당한 몸 지친 체력. 모든 조건이 불리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었다. 세어연아, 리모컨. 진우가 작게 속삭였다. 서연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르릉.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쳤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두 남자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짐승들의 마지막 포효가 시작되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VIP룸은 흑백 사진처럼 전멸했다. 그 짧은 섬광 속에서 강진우와 최태성은 서로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죽어버려. 최태성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그의 공격은 정교한 특수부대 무술이라기보다는 20년 동안 뒷골목에서 생존하며 익힌 살기 어린 난도질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투박함 속에 담긴 힘과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방어했다. 부상당한 어깨가 비명을 질렀다. 최태성의 칼날이 진우의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뒤로 물러나며 소파를 발로 차 최태성의 진로를 막았다. 쥐새끼처럼 도망만 다닐 거냐. 최태성이 소파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진우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러 넣었다. 진우는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칼끝이 셔츠를 찢고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우가 신음을 흘리며 뒤로 밀려났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구둣발 아래서 바스라졌다. 진우 씨, 구석에 숨어있던 윤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기폭장치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시간을 버는 사이 낮은 포복으로 기폭장치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태성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어딜 감히. 최태성은 진우를 내버려 두고 서연을 향해 빈 와인병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와인병이 서연의 바로 앞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서연의 얼굴과 팔로 튀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다. 개안들이지 마. 진우의 눈이 뒤집히었다. 그는 고통을 잊은 듯 폭발적인 속도로 최태성에게 달려들었다. 진우의 주먹이 최태성의 턱을 강타했다. 최태성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진우는 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최태성은 노련했다. 그는 충격을 흘려보내며 오히려 진우의 부상당한 어깨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끔찍한 고통이 뇌수를 관통했다. 진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상처가 터지며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힘이 빠진 진우의 팔을 뿌리치고 최태성은 진우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진우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숨을 쉬지 못해 컥컥거렸다. 최태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흰 셔츠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광기 어린 눈동자가 번들거렸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장 회장의 시신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발로 시신의 다리를 툭툭 찼다. 보라고, 이 꼴을 평생을 폼잡고 살더니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군. 최태성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기괴하게 들렸다. 야, 강진우, 너도 보이지? 내가 이 늙은이 똥 닦아주면서 20년을 버텼어.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다 내가 처리했다고.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은퇴. 그리고 조직을 깨끗하게 세탁해. 누구 마음대로. 최태성의 목소리가 울분으로 떨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칼을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내 지분을 찾으러 온 거야. 내가 흘린 피, 내가 바친 청춘에 대한 대가 말이야. 그런데 네가 끼어들었어. 감히 굴러온 돌 주제에. 그는 진우에게 다가와 칼끝을 겨눴다. 이려나, 이렇게 쉽게 죽으면 재미없잖아. 진우는 떨리는 팔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피가 눈 속으로 흘러들어가 시야가 붉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그래, 20년 동안 똥만 치웠다니 불쌍하긴 하네. 그런데 그거 아냐. 똥개가 아무리 짖어도 주인은 못 돼. 넌 그냥 평생 똥 치우는 놈일 뿐이야. 이 새끼가. 이성을 잃은 최태성이 달려들었다. 그의 칼이 춤을 추듯 진우를 몰아붙였다. 진우는 가지고 있던 나이프로 간신히 막아냈지만 힘에서 밀리고 있었다. 챙챙 금소금이 불꽃을 튀겼다. 진우는 뒷걸음질치다 뒤에 있던 유리 장식장으로 몰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최태성의 칼이 진우의 목을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칼이 장식장 유리를 박살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 혼란을 틈타 진우는 최태성의 허리를 끌어안고 바닥으로 뒹굴었다. 개싸움이었다. 우아한 무술 따위는 없었다.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뭉개는 처절한 사투였다. 하지만 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진우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졌고 최태성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상태였다. 최태성이 진우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았다. 퍽퍽. 진우의 얼굴이 돌아갔다. 입안이 터지고 코피가 터졌다. 최태성은 양손으로 진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죽여요, 죽어, 죽어. 숨이 막혔다. 빗소리가 멀어지고 의식이 흐려졌다. 진우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그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깨진 유리 조각이었다.
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리 조각으로 최태성의 옆구리를 찔렀다. 최태성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뒤로 물러났다. 목을 조르던 손이 풀렸다. 진우는 그 틈에 기어나와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아팠다. 하하. 두 남자는 서로 거리를 두고 헐떡였다. 둘 다 만신창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최태성에게 유리했다. 그는 옆구리에 박힌 유리 조각을 뽑아 던지고 다시 칼을 고쳐 잡았다. 독한 놈, 그래 인정해주지. 넌 꽤 쓸만했어. 하지만 여기까지다. 최태성은 천천히 진우를 향해 걸어왔다. 진우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출혈이 너무 심했다. 그때 서연이 기폭장치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고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다 같이 죽고 싶어. 최태성이 멈칫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서연아, 너 그거 누를 수 있어. 그거 누르면 너도 죽고 네가 사랑하는 그놈도 죽어. 네가 그럴 깡이 있나. 더 이상 다가오면 눌러버릴 거야. 진우씨 건드리지 마. 서연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졌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최태성은 코웃음을 쳤다. 못 눌러. 넌 장 회장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웠거든. 피 냄새도 못 맡는 네가 자폭을 한다고 웃기지 마. 최태성은 서연을 무시하고 다시 진우에게 다가갔다. 잘 봐라 서연아. 내 남자가 어떻게 죽는지. 최태성이 칼을 높이 쳐들었다. 진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던지고 최태성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최태성의 팔을 매달려 늘어졌다. 이거 놔, 이 미친년이. 최태성이 팔을 휘둘러 서연을 밀쳐냈다. 서연은 힘없이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쿵소리와 함께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다. 새어연아. 진우가 절규했다. 분노가 고통을 덮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최태성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다. 내어. 넌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진우는 최태성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기세였다. 아, 이거 안 놔. 최태성이 진우의 등을 칼손잡이로 찍어내렸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진우는 놓지 않았다. 그는 기어서 최태성의 몸을 타고 올라갔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최태성은 공포를 느꼈다. 이놈은 미쳤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떨어지라고. 최태성이 진우를 발로 차서 떼어냈다. 진우는 바닥을 구르며 서랍장 쪽으로 밀려났다. 그의 손에 무언가 잡혔다. 다 쓴 탄창이었다. 쓸모없어. 무기가 필요해.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연은 정신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최태성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유리창 너머에는 경찰차에 사이렌 불빛이 붉고 푸르게 번쩍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제 끝내자. 최태성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진우를 확실한 적으로 죽여야 할 상대로 인정한 것이다. 진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는 깨진 와인병의 목 부분이 들려 있었다. 초라한 무기였다. 하지만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단단해 보였다. 그래, 끝내자. 진우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엔딩은 아닐 거다. 최태성이 달려들었다. 마지막 격돌이었다. 진우는 최태성의 칼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술을 택했다. 푹 최태성의 칼이 진우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다. 큐억! 진우는 고통을 삼키며 최태성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박치기를 날렸다. 쾅 이마와 이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최태성이 비틀거렸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와인병 목으로 최태성의 얼굴을 그었다.
쫙 붉은 선이 최태성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아, 내 얼굴. 최태성이 얼굴을 감싸쥐며 뒤로 물러났다. 진우는 그 기회를 틈타 칼을 뽑으려 했지만 칼은 뼈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극심한 통증과 출혈로 진우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정신이 혼미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서연이가. 진우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최태성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일어났다. 그의 분노는 이제 그게 달에 있었다. 죽여버리겠어.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어. 최태성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장식용 지지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진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진우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다. 그는 옆에 쓰러진 서연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아직 따뜻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진우는 눈을 감지 않았다. 끝까지 놈을 노려보았다. 최태성이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다. 지옥에서 회장님께 안부나 전해라.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던 그 순간. 안 돼. 정신을 차린 서연이 진우의 몸 위로 덮쳤다. 그녀는 자신의 등으로 최태성의 공격을 받아내려 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어연아. 그 절망적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VIP 룸의 문이 날아갔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섬광탄이 터진 직후 세상은 하얀 이명으로 가득 찼다. 삐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막을 찔렀고 강렬한 빛이 시야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구원은 즉시 찾아오지 않았다. 폭발은 문을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문틀 상단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너뜨렸다. 콰르릉 거대한 잔해들이 입구를 막아버리며 VIP 룸을 완벽한 고립 상태로 만들었다. 외부에서 진입하려던 특공대의 진로가 차단된 것이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희미한 무전 소리와 드릴 소리만이 벽 너머에서 들려올 뿐이었다. 방 안은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강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윤서연을 감싸고 있었다. 등 위로 쏟아진 파편들이 따가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지옥도가 드러났다. 방탄 유리로 된 창문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바닥에는 피와 술, 그리고 시신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최태성이 서 있었다. 그는 폭발의 충격으로 한쪽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황홀해 보였다. 최태성은 입구를 막은 자네를 보며 킬킬거렸다. 하하하하. 하늘도 내 편이군. 경찰놈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 우리끼리 오붓하게 끝낼 시간을 주시는구만.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 회장의 시신이 있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죽은 회장의 다리를 아무렇게나 걷어찼다. 툭 힘없이 밀려나는 시신을 보며 최태성의 눈에는 경멸과 병적인 만족감이 섞여들었다. 보라고, 이 천하의 장 회장이 고기 덩어리가 됐어. 최태성은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의 하얀 셔츠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에 든 군용 단검은 조명 아래서 섬뜩한 빛을 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우와 서연이 있는 바 비아알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듯 사냥감을 즐기는 포식자의 여유였다. 강진우, 넌 실패했어. 네가 지키려던 정의 의리, 그딴 건 다 개소리야. 결국 살아남는 놈이 정이고 이기는 놈이 왕인 거야. 그는 바 테이블 위에 있던 값비싼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진우의 머리 바로 옆벽으로 힘껏 던졌다. 와장창 파편과 독한 술이 진우와 서연의 얼굴로 튀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최태성은 그 공포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이 공간의 지배자임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내가 20년 동안 이 조직의 똥을 닦았어. 냄새나고 더러운 건 다 내 몫이었지. 그런데 늙은이가 노망이 났는지 굴러온 돌한테 내 자리를 주겠다고 난 배신한 게 아니야. 내 것을 찾으러 온 거지. 최태성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서연아, 저 뒤쪽 카운터 밑으로 숨어. 내가 신호를 주면 무조건 도망쳐. 싫어요. 혼자 두고 안 가요. 제발 내가 살아야 나도 살아. 짐이 되지 말고 내 힘이 되어줘. 진우의 간절한 눈빛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몰래 손에 쥐었다. 진우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천천히 일어섰다. 왼쪽 어깨는 감각이 없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이미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는 빈손을 들어 보이며 최태성을 향해 비릿하게 웃었다. 말 참 많네. 원래 겁 많은 개가 짖는 법이지. 왕 웃기지 마. 넌 그냥 주인의 자리를 훔치려는 도둑놈일 뿐이야. 이 새끼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최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발은 성공했다. 놈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유시오. 최태성이 단검을 찌르며 돌진했다. 진우는 경찰 특공대에서 익힌 근접 격투술 CQC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았다. 그는 간신히 칼을 피했지만 최태성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KO억.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밀려났다. 최태성은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거리 싸움을 하는 대신 진우에게 바짝 붙어 개싸움을 걸어왔다. 최태성은 진우의 다친 어깨를 노리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퍽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상처가 벌어지며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최태성은 그대로 진우의 가슴을 걷어찼다. 진우의 몸이 뒤로 날아가 유리 테이블 위로 처박혔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며 진우의 등과 팔을 찔렀다. 최태성은 쓰러진 진우의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무릎으로 진우의 양팔을 짓눌렀다. 절대적인 힘의 우위. 최태성은 칼끝을 진우의 목 울대뼈에 갖다 댔다. 냄새가 나. 아주 역겨운 냄새가. 최태성이 진우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속삭였다. 짭새 냄새.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지. 넌 우리랑 달라. 눈빛이 재수없어. 근데 꼴 좋군. 넌 늙은이도 못 구했고 네 여자도 못 구할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진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최태성의 칼날이 서서히 피부를 파고들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잘 가라 쥐새끼. 최태성이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 윤서연이 뒤에서 달려들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최태성의 허벅지에 있는 힘껏 꽂아 넣었다. 이왁. 최태성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팔을 휘둘러 서연의 뺨을 후려쳤다. 짝 서연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진우에게는 기회였다. 서연이 만들어준 1초의 틈. 진우는 품 안쪽 주머니에 꽂혀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뽑아들었다. 장 회장이 조직에 들어온 기념으로 선물했던 금속으로 된 묵직한 펜이었다. 이걸로 갚겠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최태성의 칼을 쥔 오른쪽 손목을 향해 펜을 내리찍었다. 폐역. 펜촉이 손목 신경을 정확히 관통했다. 최태성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단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우는 고통을 잊은 채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최태성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의 팔이 뱀처럼 최태성의 목을 감았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 경동맥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조르기 기술. 진우는 자신의 왼쪽 팔오금 깊숙이 최태성의 목을 끼우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잡아 잠갔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뒤로 젖혔다. 케어헉, 켜. 최태성은 발버둥 쳤다. 손톱으로 진우의 얼굴을 핥히고 눈을 찌르려 했다. 진우의 얼굴에 긴 상처가 생기고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진우는 절대 팔을 풀지 않았다.
이건 장 회장님 몫이다. 진우가 이를 악물고 더 강하게 조였다. 최태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 점차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건 서연이 몫이다. 최태성의 눈이 뒤집혔다. 그의 다리가 허공을 차다가 점차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놈이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아니 놈의 야망이 완전히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였다. 꽝! 입구를 막고 있던 잔해가 무너지며 특수기동대 스와트가 들이닥쳤다. 레이저 조준점이 진우와 최태성의 몸 위를 수놓았다.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진우는 그제야 팔에 힘을 풀었다. 의식을 잃은 최태성이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다. 진우 역시 탈진하여 옆으로 쓰러졌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특공대원들이 달려들어 최태성에게 수갑을 채웠다. 바닥에 엎어진 최태성은 피 섞인 침을 토하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지만 여전히 장 회장의 자리를 향해 있었다. 그 의자는 그에게서 불과 5발자국 떨어져 있었다. 평생을 바쳐 닦고자 했지만 끝내 앉아보지 못한 왕좌.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서연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진우 씨, 괜찮아요. 살았어. 우리가 이겼어. 진우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끌려가는 최태성을 내려다보았다. 최태성은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이건 무효야. 내가 이겼어. 내가 왕이라고 저 자리는 내 거야. 그의 절규는 처절하다 못해 흉물스러웠다. 20년의 야망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진우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왕, 넌 왕이 아니야. 진우의 시선이 텅 빈 회장의 의자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온 그냥 왕관을 쓰고 싶어 했던 청소부일 뿐이야. 내 자리는 감옥 변기통 옆이고. 강진우 죽여버릴 거야. 으아. 최태성의 비명이 멀어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핏자국과 깨진 유리 조각만이 남아 헛된 욕망의 최후를 증명하고 있었다. 진우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가 휘청하자 서연이 그를 끌어안았다.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아, 졸리네. 한숨 자고 싶은데. 진우는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 사이로 그녀의 은은한 향기가 났다. 그것은 삶의 냄새였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다. 진우는 들것에 실리면서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 역시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 젖은 도시의 밤을 가르며 두 사람은 지옥에서 탈출하고 있었다. 진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서연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울지 마. 예쁜 얼굴 망가지잖아.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달싹여 작게 속삭였다. 소원 기억하지? 서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얼른 나아요. 소원 들어줘야죠. 진우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어둠은 더 이상 춥거나 무섭지 않았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계절은 정직하게 돌아왔다. 피비린내 나던 그날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1년 후의 서울에는 눈부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마세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 TV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소음을 뚫고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골드문 그룹의 실세이자 각종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성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범죄 조직을 이용해 공권력을 유린하려 한 점을 들어 사회와의 영구 격리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골드문 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야, 저놈 드디어 감방에서 썩네. 속이 다 시원하다. 김 형사가 커피를 홀짝이며 환호했다. 그는 옆자리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남자를 툭 쳤다. 안 그러냐, 강 팀장. 네가 목숨 걸고 잡은 놈이잖아. 강진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딱 떨어지는 경찰 제복. 1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던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영웅이자 최연소 강력팀장이었다. 시원하긴 뭐가 시원해. 서류 처리하느라 손목 나갈 것 같은데. 진우가 투덜거리며 볼펜을 돌렸다. 엄살은 이번에 표창장 또 받는다며 승진도 빠르고 얼굴도 잘생겼고. 아주 인생이 탄탄대로야. 부럽다 부러워. 부러우면 형님이 대신 가시던가요. 그 지옥. 진우의 말에 김 형사가 입을 다물었다. 그 사건은 경찰청 내에서도 전설이자 금기였다. 잠입 수사관 혼자서 거대 조직을 와해시킨 사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우가 겪었을 고통과 상처를 짐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진우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1년 전의 눈송이처럼 보였다. 몸의 상처는 아무러 흉터가 되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빈자리는 여전히 시리게 남아있었다. 야, 근데 그 여자 윤서연 씨는 어떻게 됐냐? 형량 감면받고 출소했다던데. 김 형사의 질문에 진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어디가 채무관계 정리하러요. 뭐 누구한테 돈 빌려줬냐. 돈보다 더 비싼 거요. 아주 오래된 빚이 하나 있거든요. 진우는 재킷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저무트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벽돌 건물 1층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다. 간판에는 투박한 글씨체로 다시 봄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게 안은 고소한 원두향과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했다. 윤서연은 에이프런을 두른 채 꽃병에 프리지어를 꽂고 있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수수한 면티와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과거 재무이사 시절의 차가움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죗값을 치렀다. 비록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범죄 수익을 관리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자진해서 모든 자료를 넘기고 수사에 협조했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도망치듯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화려했던 과거 아버지라 불렀던 장 회장, 그리고 악몽 같았던 그날 밤. 모든 것을 잊으려 노력하며 살고 있었다. 단 한 사람 강진우만 빼고. 딸랑. 풍경 소리가 정적을 깼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꽃을 다듬으며 인사했다. 주인장이 예쁘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서비스 됩니까? 익숙한 목소리.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목소리. 서연의 손이 멈추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구에 햇살을 등지고 선 남자가 있었다. 껄렁한 깡패가 아닌 단정한 경찰 제복을 입은 강진우. 하지만 장난기 어린 눈매와 입가에 걸린 미소는 1년 전 그대로였다. 경찰 아저씨가 근무 시간에 땡땡이 쳐도 돼요. 서연이 애써 담담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진우는 성큼성큼 걸어와 카운터 앞에 섰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의무니까요. 제가 지금 아주 위험한 시민을 감시하러 왔거든요. 위험한 시민이요, 제가요. 그럼요. 내 심장을 훔쳐가 놓고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는 절도범인데. 이 정도면 중범죄 아닙니까? 진우의 능글맞은 멘트에 서연은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기다렸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진짜로요. 네, 당신이 살아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상처는 다 나았는지 매일 뉴스 보면서 당신 이름 찾았어요. 찾지 말고 연락을 하지. 나 전화번호 안 바꿨는데 무서웠어요. 내가 당신 인생의 오점일까봐. 당신은 이제 영웅 경찰인데 나는 전과자 꼬리표 달고 사는 조폭 딸이니까.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자격지심, 그것이 그녀를 숨게 만든 이유였다. 진우는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아이고, 이 바보야. 머리는 좋은 여자가 왜 계산이 안 돼? 당신이 전과자면 나는 그 전과자랑 공모해서 건물 다 때려 부순 공범이야. 진우 씨, 그리고 나 아직 안 잊었어.
소원 들어준다는 약속. 진우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요. 뭐든 들어줄게요. 진우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1년 전 피 묻은 손으로 썼던 사건 경위서, 뒷면에 휘갈겨 쓴 메모였다. 소원 쿠폰 1회. 이거 쓰러 왔어. 그게 뭐예요? 평생 고용 계약서. 진우가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내 옆에 있어.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내가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깡패들한테 얻어터주고 다닐 때까지 내 옆에서 반창고 붙여줘. 그게 내 소원이야. 저요. 서연은 멍하니 진우를 바라보았다. 프로포즈였다.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고 강진우다운 프로포즈. 조건이 너무 노예 계약 아니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농담을 던졌다. 싫으면 말고. 대신 위약금은 뽀뽀 100만 번인데. 할게요. 계약. 서연은 카운터를 돌아 나와 진우의 품에 안겼다. 진우는 그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익숙한 온기 그리웠던 향기. 1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순식간에 메워졌다. 보고 싶었어, 윤서연. 나도요. 사랑해요, 강진우. 진우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입을 맞췄다. 벚꽃 잎이 열린 문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창밖의 햇살이 그들을 축복하듯 비췄다. 네. 그날 오후 서울에서 가루 카페 테라를 보아나가. 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아니 팀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나가던 순찰차가 멈추고 후배 경찰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애우 수사 중이야. 잠입 수사. 진우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무세운 수사를 앞치마 두르고 하십니까? 사랑의 잠입 수사다 인마. 너희는 몰라. 가던 길 가. 진우가 손을 휘휘 저으며 쫓아내자 안에서 서연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왔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강 알바생님. 알바생이라뇨, 사장님. 저는 지분 있는 공동 경영자라니까요. 지분 언제 투자했는데요? 내 청춘과 미모를 투자했지. 진우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빗자루를 기타처럼 튕기는 신용을 했다. 서연은 배를 잡고 깔깔 웃었다. 어둠 속을 걷던 두 사람은 이제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서로를 지켜낸 사랑의 증표가 될 것이다. 진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다. 세어연아, 네, 우리 나중에 영화나 한 편 찍을까? 제목은 깡패와 아가씨 어때? 콘수레워요. 그럼 사랑의 수갑. 변태 같아요. 아, 진짜 까다롭네. 그럼 그냥 해피엔딩으로 하자. 그건 좀 마음에 드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총성도 비명도 없는 평화로운 오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이 소설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진우와 서연의 사랑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빛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